당신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쫓겨났어. 횡령으로 고소당하고 집까지 팔아야 한다고. 남편의 고함 소리가 아직도 장미란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정희는 이불을 걷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옆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아직 자고 있다는 뜻이었죠.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왔어요. 탁자 위에 놓인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글씨였어요. 쪽지를 집어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글씨 한 획 한 획이 가슴을 찔렀어요. 복지관 자원봉사라니. 입안에서 쓴맛이 돌았습니다. 사실은 회사 구내식당으로 출근하는 건데 말이죠. 가방에 앞치마와 위생모자를 챙겨 넣었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방 쪽을 향해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찬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지하철역까지 걷는 내내 가슴 한편이 묵직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전철을 기다렸어요. 출근 시간 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텅 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안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축 처진 눈꺼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며느리 수진이는 한빛 F&B 그룹 회장이에요. 전국에 수백 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큰 회사죠.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나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부담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손주들 과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였어요.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배식대 앞에 서 있는 이 아줌마가 회장 시어머니라는 걸요. 말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일손으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한빛 F&B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새벽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위생복을 입고 위생모자를 썼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 시어머니였던 김정희는 사라지고 그저 배식 아줌마만 남아 있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방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정희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주방장님.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갔습니다. 식재료가 수북이 쌓인 조리대 앞에 섰어요. 감자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감자 표면을 타고 미끄러졌어요. 손끝에서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양파를 썰 때는 눈물이 났어요.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근을 채 썰며 리듬을 탔어요. 또각또각 도마 위에서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일하는 게 좋았어요. 손을 움직이면 잡생각이 사라졌거든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11시쯤 주방장님이 무언가를 게시판에 붙였어요. 손을 씻고 게시판 앞으로 갔습니다. 공지문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임직원 가족 초청의 날 4월 15일 점심. 손에 쥔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빨리 주워들었지만 가슴은 이미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주방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오늘 사람 많을 거예요.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 초청의 날.
며느리 수진이가 올까요? 아니야, 회장님이 구내식당까지 올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왔어요. 물을 한 컵 마셨지만 목구멍이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홀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임원들 가족이 함께 온 거였죠. 배식대 앞에 섰어요. 국을 푸고 밥을 담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직원들이 식판을 내밀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담아줬어요. 국자를 든 손이 어느새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위생 장갑 안쪽이 축축했어요.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배식대 건너편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장미란. 고등학교 시절 동창이었습니다. 미란의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어요. 알아본 거죠. 그 입꼬리가 천천히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등줄기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란이 옆에 있던 남자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남편인 듯 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미란이 식판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배식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덜덜 떨렸어요. 그 시선이 정의의 손끝에서 얼굴로 천천히 기어 올랐습니다. 경멸과 우월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어머, 김정희 아니야? 미란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란아. 간신히 이름을 불렀어요. 너 여기서 뭐해? 배식? 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 좀 하고 있어.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일? 아니, 너 고등학교 때부터 가난했는데 아직도 그래.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귓불까지 뜨거워졌습니다. 국을 푸는 손이 떨렸어요. 국물이 살짝 튀었습니다. 어머, 조심해. 국물 튀잖아. 미란이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 너 며느리 있다며? 며느리도 너처럼 가난하겠네.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대답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남편은 부사장인데 넌 배식이나 하고.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치? 미란이 식판을 받아들고 테이블로 갔어요. 하지만 계속 이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남편에게 뭔가 얘기하며 이쪽을 가리켰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배식을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자꾸 튀었어요. 배식이 끝났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벽에 기대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목구멍에서 걸렸어요. 미란을 여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눈을 감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라는 부잣집 딸이었고 김정희는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미라는 늘 정의를 무시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시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 자락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습니다.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행주로 식탁을 문지르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정희.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미란이 홀로 서 있었어요.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미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호기심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정희는 행주를 주워들며 꽉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정희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됐어요. 미란의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너 진짜 여기서 일해? 거짓말 아니고?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래. 정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며느리는 알아?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어요. 모르겠네. 며느리한테 말 못하고 숨어서 일하는 거지? 미란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우리 며느리 부자라고 자랑하더니 다 뻥이었구나. 미란아, 그만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미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식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를 향해 천천히 내밀었어요. 야, 김정희. 이거 좀 치워봐. 손님들 식사 끝났으니까 내가 정리할게. 정희가 식판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미란이 손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철컥. 식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희의 치마에도 신발에도 국물이 튀었어요. 어머,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미란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아. 내가 치울게.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행주로 닦기 시작했어요. 미란이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갑고 잔인했어요. 야, 김정희. 너 이렇게 사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55살이면 손주도 있을 나이잖아. 근데 바닥에 엎드려서 걸레질이나 하고. 미란의 구두굽이 정의 손 옆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우리 남편은 부사장이야.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았어요. 3억. 3억이나 받아. 미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얼마 받아? 한 달에 200? 아니면 150?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바닥을 문질렀어요. 행주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 핸드백을 열었어요.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빼들었어요. 정희 앞에 휙 던졌습니다. 자, 팁이야. 받아. 돈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국물이 튄 바닥 위에 10,000원짜리가 놓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필요 없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 필요 없어? 미란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팁 주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어? 요즘 배식 아줌마들 버릇이 없네. 나 너한테 돈 받을 생각 없어. 정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김정희. 주제 파악 좀 해. 넌 지금 배식 아줌마야. 나는 손님이고, 손님은 이런 짓 안 해.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미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미란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알아. 한빛 F&B 부사장이지. 그럼 왜 이렇게 나와?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 바로 잘릴 수 있어. 미란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잘라.
나 여기서 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잘려도 상관없어. 뭐? 미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미란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희가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넌 왜 이렇게 사니?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뭐라고? 돈 많다고 남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깔보고. 그게 그렇게 재밌어? 정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미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야, 인연이 지금. 미란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정희의 뺨을 향해 손이 날아왔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식당에 울렸어요. 정희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에 화끈거리는 열기가 퍼졌어요. 귀가 멍멍하게 울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지는 거야.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신 좀 차려, 김정희. 미란이 손을 털며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넌 평생 그 꼴이야. 미란이 돌아서서 자기 테이블로 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에 손을 댄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방으로 돌아가려고 발을 뗐습니다. 한 발, 두 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정희 씨,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뺨이 빨개졌어요. 맞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요? 내가 다 봤어요. 주방장님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분 신고해야 해요. 폭행이잖아요. 아니에요, 주방장님. 그냥 넘어가요. 정희가 주방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발 아무 말씀 마세요. 주방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 씨, 괜찮아요. 정말요. 정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오늘 일 끝나면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정희 씨, 부탁이에요. 일찍 가세요. 주방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생복을 벗고 라커룸으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피부가 욱신거렸어요. 정희는 찬물에 손을 적셔 뺨에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55년을 살아온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지고 늙고 초라한 얼굴. 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걸었어요. 아무도 정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정희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전철을 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터널을 달렸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령처럼 희미했습니다. 뺨에 손자국만 유독 선명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맞은 쪽 뺨이 보이지 않게요. 응. 수진아,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어머니 기다렸어요.
같이 먹으려고요. 그래, 내가 빨리 씻고 나올게. 정희가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수진이가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가 멈췄어요. 왜?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응? 왜 그래?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희의 뺨을 봤습니다. 어머니, 뺨이 왜 이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희가 손으로 뺨을 가렸습니다. 뭐에 부딪혔어요? 응, 그래. 거짓말 마세요. 누가 때렸죠?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손을 치우자 선명한 손자국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정말 괜찮아.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수진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정희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니. 수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수진의 울음소리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얀 커튼, 하얀 침대, 하얀 벽. 병원이었습니다. 코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수진아. 정희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어머니, 물 드실래요? 수진이가 컵을 들었습니다. 빨대를 입에 가져다 댔어요. 정희는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여기가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제가 119 불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래요. 혈압도 많이 올라가셨대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뺨에 손자국. 누가 때린 거 맞죠?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수진아.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복지관 자원봉사 간 게 아니라 알아요. 수진이 말을 잘랐어요. 어머니가 한빛 F&B 본사 구내식당에서 일하신 거 알아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병원 오면서 어머니 가방 봤어요. 위생복이 있더라고요. 수진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했어요. 인사팀한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일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너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정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무슨 패요? 저는 어머니 며느리예요. 수진이 정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진아, 그냥 넘어가자.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때렸는지 알아야 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야. 장미란이라고. 정희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족 초청의 날이었잖아. 그 친구 남편이 부사장이래.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부사장? 우리 회사 부사장? 응. 장태수인가? 그런 이름이었어. 장태수 부사장. 수진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사람 부인이 어머니를 때렸다고요? 응. 배식하는 거 보고 놀리고 식판도 일부러 떨어뜨리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돈도 바닥에 던지고 그러다가 뺨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진이 정희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수진아, 됐어. 그냥 넘어가자. 안 됩니다. 수진이 정희를 놓았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 저 절대 그냥 안 둬요. 수진의 눈빛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표정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차갑고 단호한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아,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어머니는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 일어섰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푹 쉬세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진은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가슴속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세면대를 꽉 쥐었어요. 손톱이 세면대를 긁었습니다. 어떻게?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비서실장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까? 지금 당장 모든 걸 조사하라고 할까? 하지만 어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그냥 넘어가자. 수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진정해. 한수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 해. 그냥 넘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어머니 얼굴에 손자국이 났어요.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적어도 오늘 밤은. 수지는 화장실을 나왔어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작게 속삭였어요. 오늘은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정희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들렸습니다. 수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정희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한편 장미라는 집에서 편안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장태수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미란이 물었어요. 그냥 그랬지. 별일 없었어.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재밌는 일 있었어. 미란이 웃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만났거든. 누군데? 김정희. 거기서 배식하고 있더라. 미란이 킥킥거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혼내줬지. 버릇없이 굴길래. 그냥 내버려 둘 것이지. 태수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에이, 재밌잖아. 미라는 아무렇지 않게 TV를 봤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병원에 누가 있는지, 누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지, 누가 밤새 고민하고 있는지, 미라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편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올 거라 생각하며. 하지만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수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였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정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몸을 펴려는데 온몸이 뻐근했어요. 의자에서 밤을 샌 탓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아침 7시였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어요. 모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습니다. 수지는 물로 얼굴을 적셨어요.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어요. 어젯밤 내내 고민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수지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려는데 복도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환자 며느리입니다. 환자분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퇴원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다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거든요. 앞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원 절차는 9시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가고 수진은 병실로 돌아왔어요. 정희가 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수진아, 너 여기서 밤샜어? 정희가 수진을 봤어요. 괜찮아요. 의자 편했어요. 미안해. 내가 고생하네. 아니에요. 수진이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퇴원 가능하래요. 그래, 다행이다. 정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빨리 집에 가야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어제 말씀하신 거 정말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정희는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부탁했잖아. 알아요. 근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맞으셨잖아요. 바닥에 무릎 꿇으셨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정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이제 그 회사 안 갈 거야. 다른 데서 일하면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폭행을 했어요. 그 사람, 수진아, 이걸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들어줘. 제발. 어머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응?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무서워. 너까지 힘들어질까봐.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희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우리 수진이.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 9시가 되어 퇴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진이 차를 가지러 가고 정희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나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진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정희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수진이 정희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어머니 쉬세요.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회사 가야 하잖아. 오늘은 쉴게요. 안 돼. 회사 중요하잖아. 정희가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니 옆에 있을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사실 혼자 있기 두려웠습니다. 수진은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쌀을 씻고 냄비에 넣었어요.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죽을 끓이는 동안 핸드폰을 봤어요. 비서실장한테서 또 전화가 왔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와 있었어요. 수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네, 괜찮아요. 오늘 재택근무할게요. 알겠습니다. 급한 결제건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수지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어요. 비서실장님. 네, 회장님. 인사팀에 연락해서 장태수 부사장 인사 기록 좀 보내주세요. 장태수 부사장요? 비서실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경력, 평가, 징계 기록 전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과거 의혹건들 전부 재조사 지시해 주세요. 재조사요? 네. 특히 3년 전 횡령 의혹이랑 계열사 거래건 빠짐없이요.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무혐의 처리된 건데요. 재조사하세요. 계열사 측에도 협조 요청하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무팀이랑 감사팀 동원해서 철저히 해주세요. 네, 회장님. 수진은 전화를 끊었어요. 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나무 주걱으로 저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넘어가기로 했잖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재조사를 지시한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요. 못 참겠다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죽이 다 끓었어요. 그릇에 담아 정희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우리 수진이. 정희가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맛있다. 천천히 드세요.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죽을 먹는 동안 수진은 핸드폰을 봤어요.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보낸 거였어요. 장태수 부사장 인사 기록. 수진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었어요. 경력, 학력, 평가. 그리고 중간쯤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징계 기록. 의혹사항.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파일을 닫았습니다. 정희를 봤어요. 정희는 죽을 다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드셨어요? 응, 잘 먹었어. 좀 쉬세요. 방에 가서 누우세요. 수진이 정희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푹 쉬세요. 수진아, 너도 쉬어. 네, 어머니. 수진은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장태수 부사장 인사 기록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그냥 넘어가라고 하셨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도 그러기로 했고, 하지만 재조사는 시작했어. 돌이킬 수 없어. 수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은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젯밤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어머니, 뺨을 맞은 어머니, 쓰러진 어머니. 수진은 눈을 떴습니다.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팀장님,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 누군가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됐어요. 수지는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장고 문을 잡고 서 있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냥 넘어가도 될까? 수지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언젠가 결정해야 한다는 걸.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희가 방에서 나왔어요. 수진아, 뭐해? 아,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좀 잤더니 몸이 한결 나은 것 같아. 정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점심 먹을래요? 응. 간단하게. 수지는 주방으로 가서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희는 며느리가 혹시 무슨 일을 벌일까 걱정했고, 수지는 정말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갈등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을 비췄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저녁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국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수진이 웃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수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이대로 계속 넘어갈 수 있을까? 수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응, 너도. 네.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이 고요한 밤이 폭풍 전 고요라는 걸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수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수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 믿었고, 수진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정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희야, 나 윤미야.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아, 윤미야. 오랜만이다. 응.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 한대. 올 수 있어?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동창회. 미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좀 바빠서. 에이, 오랜만인데. 다들 너 보고 싶어 한다니까. 윤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장소는 강남 한정식집이래. 미란이가 예약했어.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 나는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창회. 미란이 있을 거예요. 절대 갈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아, 동창한테. 무슨 일이에요? 다음 주에 동창회 한대. 근데 나 안 갈 거야. 정희가 손사래를 쳤어요. 어디서 해요? 강남 어디 한정식집이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가세요. 뭐? 정희가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가시라고요. 동창회. 아니야. 나 안 갈 거야. 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란이 무서워서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 괜찮아요, 가세요.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친구들 만나시는 게 좋아요. 수진아, 저도 같이 갈게요. 뭐?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괜찮으시죠? 수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정희는 수진의 눈빛을 봤습니다.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수진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불안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정희는 결국 동창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권했거든요. 오후 5시 수진이 차를 몰고 왔어요. 어머니, 출발해요. 수진아, 정말 같이 가야 해? 네. 저도 어머니 친구분들 뵙고 싶어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차에 탔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이었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차 키를 건넸어요. 정희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2층 송화실입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정희의 다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송화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아, 나 못 들어가겠어. 어머니, 제가 옆에 있잖아요.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동창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명쯤 되어 보였어요. 정희야. 왔네. 윤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란.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미란도 정희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 김정희. 왔네? 미란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응, 왔어. 정희가 작게 대답했어요. 옆에 누구야? 미란이 수진을 봤습니다. 내 며느리야. 아, 며느리? 인사해. 미란이 건성으로 말했어요. 수진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래, 앉아. 미란이 손짓했어요. 정희와 수진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창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정희야, 오랜만이다. 며느리 예쁘네.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란이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 찜, 구이. 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자, 다들 건배. 미란이 잔을 들었어요. 다들 잔을 들었습니다. 정희도 잔을 들었어요. 수지는 물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좋다. 미란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것도 다 내가 예약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맞아. 미란이 내가 고생 많았어. 동창들이 칭찬했습니다. 미란은 우쭐해했어요. 뭐, 이 정도야. 우리 남편이 부사장이니까 이런 곳 예약하는 거 어렵지 않지.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었어요. 수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미란이 정희를 봤어요. 야, 김정희.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뭐해? 그냥 집에 있어. 일은 안 해? 배식 그만뒀어? 미란이 빙긋 웃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식? 윤미가 물었어요. 응. 제 한빛 F&B 구내식당에서 배식하고 있더라고. 미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봤어. 우리 남편 회사 가족 초청에 날 갔다가 동창들이 정희를 쳐다봤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 정말? 응. 거기서 국 퍼주고 있더라. 미란이 킥킥거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고등학교 동창이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부자라며? 미란이 수진을 봤어요. 시어머니 배식시키는 며느리가 부자래.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미란을 똑바로 봤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나, 장미란. 왜? 아, 장미란 씨.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한빛 F&B 부사장이시라고요? 그래. 장태수? 알아? 미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잘 알죠. 제 부하니까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미란이 눈을 깜빡였어요. 제가 한빛 F&B 회장입니다. 수진이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한수진, 한빛 F&B 그룹 회장. 명함에 적힌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장태수 부사장은 제 직속 부하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시어머니시고요. 수진이 정의를 가리켰어요. 미라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창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이라고? 한빛 F&B 회장?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미란을 똑바로 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한테 무례하셨죠? 나는 미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식판 떨어뜨리고 돈 던지고 뺨까지 때리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다 오해야. 미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미란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미란이 식판을 떨어뜨리는 장면, 돈을 던지는 장면, 정의의 뺨을 때리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폭행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치웠어요. 그리고 장태수 부사장은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 횡령 의혹건 재조사 진행 중입니다. 미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3년 전 계열사 거래에서 리베이트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건도요. 미라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습니다.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정의를 봤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정의는 멍하니 수진을 봤습니다. 가요, 어머니. 수진이 정의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했어요. 나가기 전 수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나갔습니다. 방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 그 배식 아줌마 며느리가 회장이라니. 남편 상사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란아, 괜찮아? 윤미가 다가왔어요. 난 망했어. 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에서 잘릴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아무도 미란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이었습니다. 정희와 수진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며칠 전부터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못 참겠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으신 거, 뺨 맞으신 거, 쓰러지신 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정희는 수진을 봤습니다. 어머니, 화나셨죠? 수진이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희가 수진을 껴안았어요. 고마워, 우리 수진이.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잠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란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지, 그건 시간 문제였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빛 F&B 본사 20층 회장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들이 움직이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장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인사팀장이 들어왔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태수 부사장 건입니다. 보고하세요. 수진이 책상에 앉았어요. 과거 횡령 의혹 건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3년 전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금액은 약 2억 원입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는데 이번에 계열사 측 내부 고발로 통장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접대비 부정 사용건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개인 용도로 회사 법인카드를 수십 차례 사용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전부 업무와 무관한 지출입니다. 총액은 약 5천만 원입니다. 수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히 읽었어요. 장태수가 회사 돈으로 아내 명품 가방을 사고 개인 골프를 치고 가족 외식을 했던 기록들, 모두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는요? 면직 처분입니다. 인사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 민사소송 제기 예정입니다. 횡령액 전액 배상 청구하겠습니다. 형사고발은요? 법무팀에서 검토 중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회장님께서 반대하시면 번복 가능합니다만. 아니요. 징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합니다. 수진이 서류를 덮었어요. 비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가 됐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인건은요? 폭행건 말씀이십니까? 네.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나갔어요. 수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장태수? 20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고 횡령으로 고소당하고 배상금까지.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가혹할까요? 아니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미라는 집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장태수가 회사에서 짐을 싸들고 돌아온 지 2시간째였어요. 면직이라니. 20년을 일했는데.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횡령으로 고소한데 배상금 2억에 형사처벌까지. 손이 떨렸어요. 집 팔아야 돼. 아니면 배상금 못 갚아. 미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팔아? 그래. 2억을 어떻게 구해. 이 집 팔아도 모자랄 판인데. 태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난 이제 어떻게 살아? 태수가 벽을 쳤어요. 쿵. 큰 소리가 났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횡령으로 전가자 되고 집까지 팔아야 하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인생 다 끝났어. 나?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태수는 미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미라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횡령, 고소, 배상금 2억,
집 처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창 윤미였습니다. 미라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라나, 나 윤미야. 응, 소문 들었어. 너희 남편 회사에서 잘렸다며? 윤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것도 횡령으로? 윤미야. 미라나, 너 진짜 대단하다. 남편까지 망쳤네. 윤미야, 제발. 저번 일, 나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이 회장 시어머니인 줄. 미안해. 미안? 너 때문에 나까지 창피했어. 동창회 분위기 다 망쳤잖아. 윤미야. 앞으로 동창회 나오지 마. 부인 모임도. 그리고 전화도 하지 마.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지며 딱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반가운 연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인 모임 회장한테서 왔습니다. 미란 씨, 다음 모임부터는 나오지 말아요. 횡령범 부인이랑은 못 어울려요. 동창 혜진이한테서도 왔어요. 미란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남편까지 범죄자 만들고. 실망이야.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어요.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미라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밖에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들을지 무서웠어요. 횡령범 부인이라는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미라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희 번호를 찾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희야, 나 미란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하단 말 들었어. 그게 끝이었어요.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용서는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온 거였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태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대. 집행유예 받으면 다행이래.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 내놓았어. 다음 달부터 전세 알아봐야 해. 알았어.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인생. 태수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미라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정희를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사과해야 했어요. 미라는 한빛 F&B 본사로 갔습니다.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배식대가 보였습니다. 정희가 거기 서 있었어요. 미라는 멀리서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음식을 담아주고 있었어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미라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배식이 끝났습니다. 정희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미라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희가 나왔습니다. 퇴근하는 거였어요. 미라는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야. 정희가 멈춰 섰어요. 돌아봤습니다. 미란을 봤어요. 미란아. 정희야. 나.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 있어서 왔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미안해. 정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응?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무릎 꿇고 있네. 정희는 미란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정희야. 일어나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란은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미란을 똑바로 봤어요. 미안하단 말 들었어. 정희야, 정말. 근데 나 용서 안 할 거야. 정희가 말을 잘랐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나 바닥에 무릎 꿇렸잖아. 돈 던졌잖아. 뺨 때렸잖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그날 쓰러졌어. 병원 갔어. 그게 다 너 때문이야. 정희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정희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너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 너 용서 못해. 평생? 정희가 돌아섰어요. 정희야. 미란이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제발 한 번만. 놓으라고. 정희가 팔을 뿌리쳤어요. 미라는 비틀거렸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문자도 전화도 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정희는 가버렸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건물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또 면접 보러 나갔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인생도 그랬어요.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희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란을 만나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대했어요. 그게 맞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정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란이를 만났어. 네. 오늘 회사로 찾아왔더라.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무릎 꿇고 빌던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 안 한다고 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수지는 정희를 봤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뭐가? 용서하지 않은 거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용서할 수 없어. 네, 어머니.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어도 돼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은 아니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달빛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정희는 여전히 한빛 F&B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정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정희를 존중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정희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거였어요.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돌아보니 주방장님이었어요. 아, 주방장님. 여기서 뵙네요. 장 보러 왔어요. 저도요. 같이 볼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을 걸었어요. 이것저것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 씨, 요즘 일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정희가 웃었어요. 사람들도 좋고, 일도 재밌고, 다행이에요. 주방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정희 씨가 잘하시는 거죠. 두 사람은 웃으며 장을 봤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장 봤어. 오늘 저녁에 뭐 해드릴까요?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주방으로 갔어요.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푸짐한 상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왜 행복하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정희는 수진을 봤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정희가 웃었어요. 너 같은 며느리가 있고, 일도 하고, 건강하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 있어. 수진도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두 사람은 웃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정희는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별을 보고 싶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박혀 있었어요. 예쁘다. 수진이 옆에 섰어요. 그중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별을 봤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너 정말 고마워. 왜요? 정희가 수진을 봤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옆에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정희와 수진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정희의 인생은 이제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미라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혼자서